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뭐 반팔 입고 오신 보니까 이제 더위가 실감 나네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파트를 용도 지역하고 용어 정의하고 건폐율과 용적률까지 했었죠. 오늘은 요약집 15페이지 밑에 쌍가루 3번 같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쌍가루 3번 용도 지역 지정 또는 변경 같이 봅니다. 자, 먼저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용도 지역 지정 지정할 때 우리가 배운 그대로 원칙이 뭘로 하느냐?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에서 결정 절차 밟아서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줄여가지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한다고요? 결정을 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죠? 기, 주, 지, 입, 협, 심, 결고. 딴 데 가면 같이 합니다. 시작. 기, 주, 지, 입, 협, 심, 결고. 혼자서 하기 힘들 때는 저랑 같이 하다 보면은 이게 반복하다 보면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지, 예외. 즉 원칙의 반대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바로 지정 특례가 있고 이번에 기억이 지정 특례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니은이 결정 고시 특례입니다. 자, 예외.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지정 특례하고 결정 고시 특례를 동시에 보시면 지정 특례다. 이쪽은 결정 고시 특례다. 그래서 자, 기, 주, 지, 입, 협, 끝까지 안 하죠. 결, 고. 이럴 때, 자, 기, 주, 지, 입, 협, 심, 결. 왜? 원래는 결정이 곧 지정이죠. 그죠? 예. 결정되는 순간 지정된 겁니다. 효력 발생은 낮은 문제고, 일단은 문제고. 그래서 결정 특례 또는 지정 특례 같은 말인데 법률에서는 둘 중에 하나 중 결정 특례보다 지정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하지만 뭔 해라? 그렇죠. 고시는 해라. 그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간주하지만 그 지역 주민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고시함으로써 알려줘라. 누가? 해당하는 지자체장이 하는 겁니다. 국정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정 고시 특례는 뭐냐? 얘는 그냥 지정자 안 쓰고 결정자를 쓰면서 고시까지 같이 쓴 겁니다.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고 요거잖아요. 전부 다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고까지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쉽게 이해되면. 그러면 지정된 걸로 특별하게 예외 규정을 두어서 지정된 걸로 간주하겠다. 자, 예를 들어갖고 자, 바다. 자, 뭐라고요? 바다. 항상 바다예요. 우리 저 전라북도 저 군산 부안 쪽에 있는 새만금을 떠올리면 돼요. 새만금을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 안쪽이 이만큼 안쪽이 여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기본서 항의할 때 했던 것과 똑같이 할게요. 할 때마다 그 내용 달리면 헷갈리니까. 여기가 공업지역이라고 가정하자고요. 무슨 지역? 공업지역인데, 자, 여기를 바다를 매립해서 이 부분을 매립을 해가지고, 자, 공단을 받아 지읍시다. 이제 아니까 이거는. 자,
바다를 매립해서 여기다가 공단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육지와 관계없이 바다에 매립하는 요 부분이 공단을 조성하려면 당연히 용도지역이 만약에 농림지역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뭘로 해야 되죠? 공업지역일 경우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을 조성하려면 당연히 여기다가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그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매립해서 하려고 하는 공업지역과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공업지역과 현재 육지에 있는 공업지역과 현재 용도지역이 같죠? 그럼 요 가운데 경계선이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같으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굳이 여기를 또 공단 조성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려면은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기, 주, 지, 입 하게 되면 최소 용도지역 정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년에 1년. 기본 1년입니다. 1년에서 많게 3년 걸려 3년. 그러니까 시간 낭비는 곧 돈 낭비고, 그죠? 그러니까 아예 같으면은 공업지역으로 뭘로 보는 얘기요? 지정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지정된 것까지만 보겠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부안군, 그 다음에 군산시 등등 지자체장 등등 뭐라고요? 등등이 누가 뭐라고 그 지역 주민한테 여기가 앞으로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라고 뭐 한다고요? 고신해라. 자, 요게 바로 특례 규정이고요. 특례가 아닌 경우 있죠. 아닌 경우. 자, 요것은 뭐 거의 두 개인데 잠깐 하나로 해볼까요? 자, 두 개. 자, 책 보겠습니다. 먼저 이웃 예배 책 보면서 지정특례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이웃은 육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같으면 뭐라고요? 언제? 매립 준공인가일 요겁니다.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육지에 있는 용도지역으로 뭐요? 지정된 걸로 본다. 여기서 고시자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경우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즉 군산시장은, 부안군수는 아시겠죠?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된다. 여기서 간혹 가다가 지자체가 아니라 국장이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국장 X. 아시겠죠? 국책 사업이니까 국장.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국장은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장 X까지 해주세요. 좀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용도 내용과 다른 경우. 자, 요것이 크게 보면 두 개. 제가 강의할 때 하나로 했지만 일단 요거 두 개. 어떤 경우냐? 이렇게 똑같이 이 안쪽이 여기가 똑같이 얘도 공업지역인데 얘랑 달리 여기다가 매립하는 이 부분을 얘는 공단이 아니고 농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농지 조성기 위해서는 여기는 당연히 농림지역이 지어야 됩니다. 최소한대로 공업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용도 지역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러면 이 경계선이 필요하죠, 그죠? 왜? 이쪽은 공업지역, 이쪽은 농지 조성하기 위한 농림지역이니까 경계선이 필요하다. 원칙대로 해라. 즉 뭐라고요? 원칙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한다. 그리고 얘는 뭐냐? 얘는 이웃하고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고 얘는 뭐냐? 이렇게 걸쳐 있어요. 한쪽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여기는 공업지역이고 여기는 농림지역이고 그런데 방금 이런 식으로 그죠? 일부분은 여기 또 얘도 똑같이 농지를 조성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반틈은 공업지역에 반틈은 농림 맞지만 어쨌든 100% 맞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다가 공단을 조성한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위에는 맞지만 아래에서는 안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걸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뭐라고요? 원칙대로 해라. 100% 맞지 않는 경우는 전부 다 원칙대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동그라미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그죠? 이렇게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거기 으로 지우세요. 왜 들어갔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그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원칙대로 하라, 그 얘기죠. 자, 거기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결정 고시 특례, 결정이 되고 또 고시까지 다 한 걸로 간주한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로지 도시 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까지 보는 특례. 오로지 뭐라고요? 도시 지역.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어촌 어항법상 무슨 구역? 어항구역. 두 번째 항만법상 항만구역. 공통점이 있죠? 반드시 뭐하고? 도시지역하고 붙어 있어야 돼. 연접. 그러니까 이건 도시, 요 말이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요 말을 빼고 낼 때가 있어요. 근데 글쎄 맞는 것처럼 보여요. 어촌 어항법상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뭔가 좀 틀릴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도시지역과 연접, 요 말이 빠졌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죠. 그죠? 두 개 요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 자, 저를 봐요. 이것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합니다. 택지개발지구는 말 그대로 아파트 건설 등등, 그죠? 하나의 개발 예정지에서 하나의 신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택지를 개발한다. 가장 먼저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오는 그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주거지역이야. 그죠? 그럼 주거지역에 먼저 형성에 들어오면은 주변에 자연적으로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당장 아닐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5년 뒤, 10년 뒤 자동적으로 세월이 해결해 주더라. 그러니까 주상공록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더라.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그럼 주상공록이 합쳐야지만 무슨 지역? 도시지역. 굳이 지금 돈 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주상공록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생활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간주하겠다, 그 뜻입니다. 네 번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얘는요 3번과 같은 맥락이요.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 공업지역이 먼저 들어와요. 공장이. 그럼 공장 건설이 먼저 되면은요 그 주변에 당연히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 형성되더라. 근데 택지개발은 택지가 먼저이고, 얘는 산업단지는 공장이 먼저 들어오는 것뿐이지 결론적으로 해도 시간이 주상공록으로 형성되게 하더라. 굳이 기, 주, 지입, 시간 낭비, 돈 낭비할 필요가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단 농공단지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 주로 농공단지는 주로 이제 도시 외곽 지역에 또는 산 밑에 이런 데 있어요. 그죠? 좋습니다. 공업지역이 맞아요.
옆에 가보면은요, 아파트 한두 동 딸랑 서 있습니다. 아직 좋아요. 주거지역도 맞아요. 녹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딴 건 몰라도 상업지역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상업지역 빼고 주거, 공업, 녹지는, 물론 공업지역인데요, 주거지역도 없는 곳이 있어요. 하여튼간에 상업지역만큼은 안 되더라, 없더라, 그 얘기죠. 그 지역에. 다시 말하면 주상공동 4개가 다 형성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얘는 도시지역으로 못 보겠다, 그 말이죠. 그 빼는 겁니다. 물론 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국토법 백날 펼쳐봐야 여기에 없어요. 산업입지법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 법에 다 들어있지만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는 못 보겠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 사업지구, 전원개발 사업지구 또는 예정지구. 얘는 또 있습니다. 수력발전소와 송변전 설비를 위한 것은 도시지역은 아무것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으로 주상공로 형성되는데 수력발전소와 송변전 설비는 주로 어디 있느냐? 어디 있죠? 주로 산에, 그죠? 산에, 논에, 밭에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상공록, 녹지는 항상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주상공록이 형성 안 되더라. 내가 이 전부 다. 그래서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 설비를 위한 것은 해당하지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아예 못 박은 겁니다. 얘는 아니다. 그래서 5가지를 다 외워서 정리하면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것들만이라도 좀 알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왜? 안 되는 것들이 된다고 나오니까 얘는 빠트려 나오고 농공단지도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고시된 걸로 본다. 수송도 그래 본다.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정리한 다음에 정리가 되면 하더라도 하지만 요게 단독 문제로 나올 때도 있어요. 요것만. 근데 어쩌다 나오고요. 지금은요. 왼쪽 지정특례, 결정구 특례 있죠.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여기 2번째, 요거 전부 합쳐가지고 뭉텅으로 그냥 섞어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얘는 뭐냐면 관리지역에서 어디에서 오로지 관리지역 안에서 그 말이죠. 안에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보는 특례입니다. 얘는 반드시 관리지역에서란 말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먼저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따라 합시다. 어항택산전 시작. 어항택산전 한 번 더 시작. 어항택산전 마지막 시작. 어항택산전. 그럼 관리지역 안에서 이러한 2가지에 해당하면 요 두 개로 보겠다 그 말이죠. 농지법상 뭐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이제 농림지역으로 아시겠죠? 농림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보겠다. 그 뜻입니다. 2번째,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죠. 보전산지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이땐 2개죠. 그죠? 뭐죠? 농림지역 또는 그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그 얘기예요.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좀 헷갈리는 분이 있어서 미리 얘기합니다. 왜냐? 여러분 질문이 없어가지고 옵니다. A 또는면 요거는 A 또는 B죠. 그죠? 일반적으로 A 또는 B 할 때 A만 나와도 맞아요. 그죠? 그럴 때는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서술어가 임의적일 때만 그런 거예요. 임의적일 때만. A 또는 B로 할 수 있다. 그러면 A로 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A 또는 B로 해야 한다. 그러면 둘 다 하나에 맞는 거예요.
아시죠? A 또는 B로 하여야 한다. 만약에 A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B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틀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둘 다 나와야 맞는 겁니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그러면 둘 중 하나로 본다. 그거잖아요. 하나 빼버리고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본다 하면 틀린 거야,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서술어가 임의적일 때는 A 또는 B 다 나오든 A만 나오든 B만 나오든 다 맞습니다만은 마지막 서술어가 의무적일 때는 주어진 A 또는 B가 동시에 다 등장해 맞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예. 질문이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니은 결정고시 특례에 가하고 나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하여튼 여기 지정특례하고 결정고시 특례 요거 있죠. 뭉터기로 전반적으로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작년도에서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나올지라도 전체 틀에서도 지문이 한두 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같이 싸잡아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귿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에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저를 보세요. 항상 환원은요, 나중에 요 국토법 마치면은 개발법 등등 나가겠지만 항상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사업을 하지 않은 중도 해제입니다. 사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사업 들어가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야말로 아직까지 첫 사업도 못 했습니다. 토목공사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해제는 사업도 못 해보고 중도 해제. 그럴 때 원상복귀합니다. 이게 뭐죠? 환원이에요, 환원. 그 뜻입니다. 이건 중도 해제예요. 다만 나오잖아요. 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 제외한다. 저를 보세요. 완료 해제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운다리가 해제는요, 환원자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리얼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나오잖아요. 이미 사업등록공사에 착수했다면은 환원이 안 돼요. 그거는 기득권 보호제 일종의 용도지역 환원에 관계없이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착수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기득권 보호의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가를 4번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행위제한은 다른 말로 이제 건축제한 같은 맥락입니다. 짧게 보면은 행위제한. 제한. 자, 원칙. 자, 크게 말하면 국토법령이에요. 국토법령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대통령령입니다. 우리 국토법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 나오잖아요. 기본서. 예? 기본서 보시면은 몇 페이지죠? 기본서도 오늘 갖고 오라 했잖아요. 항상. 기본서를 보시면 그렇죠. 73페이지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74페이지부터 있는 굉장히 많잖아. 이게 어디까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93페이지입니다. 거의 막 20페이지 가량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어떠한 건축 행위가 되고 안 되고를 이거를 대통령령에서 또는 심지어는 조례까지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통령령에 그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조례 얘기니까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국토법이 12문제인데 한 문제가량이 매년 나오는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3년, 2년 같이 한 문제씩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이것을 매년 나온다 할지라도,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온다 할지라도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이거 20페이지를 다 정리해서 공부한다? 이거는 버리는 게 나은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건 실무 가가지고는 이거 끼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 볼 때 합격하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지 시험장 가서는 이거 끼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건축법상 여러분들 29개의 건축물 용도 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상가 건축물 임대 매매할 때 당연히 그거 봐야 돼요. 그죠? 하지만 주거용 건축물 등등 용도 주의에서 뭐는 되고 안 되고 할 때는 모르면은 그때는 책 보고 하라고 해요. 그게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하지만 할 수 없이 실무 가서 보기를 하고 이론에서는 강하게 버리자. 제가 그래서 내가 요약집에도 내가 뺐다 그 얘기해. 뺐다. 지난번 얘기했듯이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더 중요하다. 예외는 뭐 잘 나오니까 예외가. 두 번째 예외. 그러니까 국토법이 아니라 국토법령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아니라 개별법령 하겠다. 개별법령. 그죠?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농림지역 중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농림지역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자연 같이 해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서 이 말은 뭐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서 섞어내요. 그래서 내가 농산초 한 이유가 이렇게도 알면은 문제 풀 때 좀 낫다 그 말이죠. 낫다. 그러니까 책 보세요. 먼저. 자, 농림지역 중에서, 즉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는 국토법과 전혀 관계없는 농지법으로 행위제한, 즉 건축제한하고 보전산지로 지정이 되면 뭐라고요? 산지관리법으로, 초지는 초지법으로 건축제한 등등 행위를 제한시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각각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왜? 법률을 가지고 틀리게 합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도 해야 됩니다. 연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 요 말들은 뭐 농지법도 앞으로 하겠지만 하면서 이제 또 여러 말들이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으로, 옛날에 한번 도시공원법, 저를 보세요. 그래서 앞자다가 하니까 도자로 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앞자다서 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앞자를 바꿔나오면은 우리가 쉽게 맞추겠죠. 그래서 자연공원법이지 도시공원법이 아닙니다. 상선보호구역은 수도법으로, 수도법이지 하수도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등등은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법 줄여가지고 해양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요거는 우리가 용도구역 할 때 또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법률이 뭡니까? 자, 수, 문, 해, 수. 자가 뭐라고요? 뭘로 되면은 공원구역은 자연과 공원자. 그 다음에 수는 뭡니까? 수도법. 뭐를? 상수원보호구역은 전부 다 뭘로 지정이 되면, 그러니까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 뭡니까? 지정문화재하고 뭡니까? 천연기념물.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법. 수산자원, 그렇죠? 수산자원관리법이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자 따라합니다.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다 같이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한 번 더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시험에는 농림지역 중에서 여기 있는 걸 딱 집어넣어 버려 이렇게. 알면은 굉장히 쉬워요. 알면은 당연하지. 알면 쉽지. 그죠? 자, 밑에 거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자수문해수. 시작.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자수문해수. 한 번 더 시작.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자수문해수.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입으로 반복해서 소리 내면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물론 집에서 할 때 얘기죠. 여기 살 때 말고 집에서 할 때. 요즘은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점심 오전에 강의 마치면 다들 보니까 어디 가던데 설마 집에 가지 않고 도서관 가는 거죠? 그죠? 그죠? 진짜? 표 봐, 표. 도서관 표.
뭐 다 좋은데 가능하면 그래요. 뭐 우리 여기 강릉실에 식사 근처에 하시고 여기 남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난 내 생각은 그래. 더우면 에어컨 틀어달라 그래요. 안 틀어줘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내 생각은 좋습니다. 같이 뭐 어울려가지고 도서관을 가든 아니면 뭐 독서관 다 좋은데 혼자 하는 것보다 최소 서너 명 이상이 같이 하는 게 더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남아서 여기서 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서로 약속을 해야 돼. 한 50분 하고 10분씩 우리 하자 그래도. 왜냐면은 열심히 할 때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또 그 사람이 열심히 할 때 상대방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하심실에 갔다 왔다 하면 서로 간에 공부 안 되니까 끼리끼리 나름대로 한 1시간 공부하고 한 10분 쉬었다 하가 이런 식으로 약속해서 하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제 공부해야 돼요.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집 구석 가봐야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집에 가서 해야지. 점심 먹고 해야지. 먹어봐.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잔단 말이에요. 자고 나면 해. 자고 나면서 뭐해? 저녁 해야지. 저녁 먹고 해야지. 드라마 봐야지. 그죠? 드라마 보고 해야지. 또 자야지.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거지라도 학원 남든 독서를 가든 도서관 가든 이제는 하루에 오후에 저녁 먹기 전까지라도 한 서너 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습관화가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자리가 비어있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벌써부터 이제 공부 포기했는데 있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내년에도 보겠지만 왜냐 공부 포기했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1차는 붙고 올 거 아니냐. 1차 보고 딴 데 갔다. 그럼 내가 딴 데 안 갈지 알아? 그거 다 알지 내가. 그러니까 2차를 하시는 분들은 뭐 2차만 하는 분들보다도 1, 2차 동차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꺼번에 해야 다 붙는 겁니다. 농담 아닙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1차만 할래? 합격률이 낮아요. 왜? 학계론에 공법 문제가 몇 개 나온다고요? 작게는 3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1, 2차를 같이 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설령 여러분들이 하다가 너무 체력적으로 딸려가지고 난 1차만 봐야 되겠어. 좋습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원서 접수는 1, 2차 다 하고요. 해놓은 다음에 좋습니다. 마음 먹었으니까 1차만 해요. 하지만 2차도 시험 보라는 얘기예요. 2차도.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 있어요. 있다니까요.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는 언제 쓰는 겁니까? 배추 셀 때 쓰는 거잖아요. 아이 괜히 했네. 힘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여름에 짜증내지 말고 한 번만 양보하면 한 번만 배려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같이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0월 말까지. 딴 데 가잖아요. 하면 안 나온대. 물어보니까 싸웠대. 그 싸우는데 왜 싸우냐고 그래. 자, 이렇게 해서 두 용도 지역에 있는 내용을 서로 바꿔서 내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시고요. 마지막 하나 또 말로 할게요. 농공단지에 대해서 내가 조금 전 설명했습니다. 내가 농공단지가 궁금해요. 뭘 봅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찾아가면은 충분히 나온다. 다만 도시 지역으로 안 본다는 얘기지. 그죠? 이 법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넘깁니다. 쌍가로 5번, 6번 했죠, 지난주에? 쌍가로 7번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제가 기본서 할 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한 번도 거론된 적은 없지만 요약집 할 때 공부할 만한 것만 몇 개 간추려가지고 그때 가서 보자 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예요. 그러면 요거 오늘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은 한 번 읽어보고 그냥 더 이상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요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내가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장 가기 전에 그때 한번 보세요. 그냥. 왜냐면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예상컨대 한 번 나올 법해서 내가 공부는 이렇게 강의는 하지만 매년마다 해도 매년마다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나오면 좋지만은 일단은 여기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막 주적으로 하지 말고 요거 말고 다른 것들이 정리가 돼가지고 아우 나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시간 너무 남아도록 할 때 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먼저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강화 또는 완화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강화 또는 완화인데요. 먼저 첫 번째 건폐율. 건폐율은 강화도 있고요. 뭐도 있습니까? 완화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용적률은 강화 있습니까? 없죠. 뭐만 있죠? 그렇죠. 완화야, 완화. 그래서 혹시나 처음부터 나온다면 용적률도 강화 또는 완화라고 나온다면 그건 옳은 지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일단 강화 없다는 거, 용적률은 완화만. 강화는 건폐율만 있다는 것 먼저. 내용은 책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강화, 줄거세요. 도시지역, 일단은 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 방지를 위하여 지정한 구역에서는 최대 한도의 얼마 이상? 40% 이상. 최대 한도의 40% 이상. 건물을 그만큼 좀 작게 짓게 하는 것이죠. 4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도시지역 과밀방지 40% 이상 요겁니다. 도시지역 과밀방지 40% 이상. 완화. 요거 내용 많지만은 한 4개만 정리해 봤습니다. 녹관농자. 뭐라고요? 녹관농자. 그리고 방제지구 줄 거예요. 녹관농자의 건축물. 방제지구 줄 거예요. 옆에.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150%. 요거는 내가 짧게 써 보니까 좀 빠졌는데 해당 건폐율에 이게죠? 건축물의 해당 건폐율의 150% 이하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이? 150%는 1.5배 그 말이에요. 1.5배. 만약에 건폐율이 저를 보세요. 만약에 50이다. 그럼 최대 얼마까지? 75까지. 해당 건폐율의 1.5배니까. 건폐 60%면 얼마까지? 최대 90%까지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녹관농자니까 건폐율 좀 얼마예요? 녹지 좀 20이죠. 관리는 20, 계획관리 40이잖아요. 농림 자연환경은 20이잖아요. 20. 그러니까 최대 해봤자 30% 내지는 계획관리는 얼마요? 60%. 그 얘기예요. 60%. 해봤자 30, 60%입니다. 그 15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준일근, 준주거입니다. 일반 상업이에요. 근린상업이에요. 그 다음에 줄거세요. 방화지구입니다. 준주거. 건폐율 최대 얼마죠? 70. 일반 상업 얼마요? 80. 중1육은 98. 그 다음에 중1육은 9887. 그죠? 70, 80, 70. 요거죠, 그죠? 이렇게 준일근, 준주거 70, 일반 상업 80, 근린상업 70. 즉 방화지구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의 외벽이 내화구조 줄 거예요. 방화지구, 그 다음에 내화구조, 그까지만.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80에서 90%까지. 그러니까 준주거는 70인데 80 이상 90 이하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반 상업도 최대 80% 이하인데 80% 이상 90%까지. 근린상업은 70% 이하인데 80% 이상 90% 이하까지 그 말이거든요. 예. 이하까지 뭐 한다고요? 그렇죠? 완화시켜 주겠다. 어느 지역? 준일근. 무슨 지구? 방화지구. 아시겠죠? 건축물이 내화구조. 그런 말들. 세 번째,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우리가 배웠던 유보용도지역입니다. 그죠? 유보용도지역. 줄 거예요. 성장관리 방안. 딱 보니까 맞네. 그죠? 유보용도지역. 예. 처음 들어봐요? 요건 뭐냐? 50% 이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자연 녹지하고 생산 관리는 30% 이하까지라고 다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계획 관리는 얼마까지? 50% 이하까지. 왜? 원래 들어봐요. 자연 녹지하고 생산 관리는 원래 건폐 얼마죠? 20%. 근데 30% 이하까지 완화. 계획 관리 원래 얼마죠? 40% 이하인데 그걸로 얼마까지요? 50% 이하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녹지와 생산 관리는 1.5배. 근데 여기 계획 관리가 1.5배가 안 되기 때문에 150% 이하를 안 쓴 겁니다. 따로따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거예요. 자연 녹지 지역 줄 거 봐요. 자연 녹지 지역. 그것만 줄 거 봐요. 자연 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도시 군 계획 시설 중 유원지는 30% 이내, 공원은 20%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저를 봅니다. 우리 지난주 그거 배웠죠. 도시 외 개수 40, 자연 녹지 30, 공농공, 공공공, 자연공원. 공원은 얼마죠? 6678, 60%. 맞죠? 그죠? 최대 60% 이하인데, 이 공원이 뭐라고요? 이것이 자연 녹지적 아닐 때는 상황이 달라요. 아시겠죠? 자연 녹지적 할 때는 원래대로 20% 이하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용적률이다. 건폐율은 방금 강화, 완화, 용적률은 오로지 뭐예요? 완화. 강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도 준주거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준상공 유통상업지역은 제외입니다. 그죠? 준주거 상업지역 유통제외 공업지역 안에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면 그 다음이 뭐냐? 공원, 광자천 등등 뭐 전면도로 공원 광장 밑에 내용 가지고는 틀리게 하지 않을 겁니다. 밑에 있는 내용 끄집어내 가지고 이럴 때 얼마까지? 요것도 해당 용적률에 그러니까 1.2배 요겁니다. 해당 용적률에 제가 짧게 하다 보니까 좀 빼버렸습니다. 말로 하는 겁니다. 현재 주어진 해당 용적률의 120%니까 1.2배입니다. 1.2배. 만약에 50%면 얼마까지? 60%까지. 그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은 몇 프로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120%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그 용도 지역이 뭐냐, 아닌 게 뭐냐, 아마 용도 지역을 물어볼 겁니다. 나 같으면 그래요. 그러면 준주거나 유통 뺀 일반 세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말고 이제 다른 용도 지역 들어가겠죠. 나온다면.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점, 다음에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그 대지의 일부를 줄구세요.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내 땅 일부를 기부 찬합한다 그 말이죠. 제공한다면 이것도 그 주어진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배죠, 배. 그죠? 그 배, 그죠? 두 배. 용적률의 2배까지다. 2배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따라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상업지역, 쉽게 뭐 이런 것들입니다. 들어보세요. 원래는 5층까지밖에 못 줘. 얼마까지? 10층까지, 최대 10층까지. 왜? 200%는 2배니까 2배. 내가 만약에 나한테 와서 여기에서 한 문제를 한번 내달라 그러면 난 요거 내고 싶어요. 요거. 아시겠죠? 기부 찬합할 때에, 그러니까 그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에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아닌 것.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상업지역 뺀 다른 게 답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나올 만한 겁니다.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상업지역. 얘는 유통상업지역도 들어가거든요. 위에 거 안 들어가고요. 세 번째, 방제지구 줄 거예요. 방제지구.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했다. 예를 들면 주상공.
이것도 해당 용적률의 120% 1.2배죠. 주상공. 그렇죠. 주상공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긴 이것도 솔직히 내가 좀 많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시험 나가는 것도 괜찮다. 그동안 안 나왔어도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의 8번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저를 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요거죠. 무조건 정답은 보전자가 들어가는 게 무조건 정답입니다. 저를 봅니다. 여기 이 땅이 있어. A 땅이야. 건물 주고 싶어요. 누구한테? 여기 북구청안 찾아가서 신청했습니다. 근데 허가를 내주려다 보니 아직까지 용도 지역이 없네. 이게 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진행형.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당장 지금 내 땅이라고 건물 짓겠대. 그러면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관농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행위제는 가장 센 것부터 적용한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안 맞으면 나중에 풀어주는 건 좋아하는데 처음부터 제일 완화된 거 해놨다가 나중에 안 돼 묶으려면 못 묶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도관농자 중에서 가장 센 게 뭐죠? 그렇죠. 보전자가 들어가는 것만 답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다시 도시지역인데 주상공록이 없어요. 그럼 뭐죠? 녹지지역 중에서도 보전 녹지지역. 관리지역이에요. 보생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전 관리지역. 무조건 보전자가 들어가는 게 답이다. 그래 알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전자. 그게 바로 1번과 2번의 내용입니다. 상가로 9번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겠다. 도시지역에서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첫 번째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입니다. 접도구역 뭡니까? 보통 뭐 도로변 또는 이면도로인데 좀 좁아요. 차가 두 대가 못 지나가. 한 대 지나가다가 차 오면 살짝 이렇게 서행으로 싹 갈 수 있는 도로 있어요. 그죠? 여기에 옆에다가 건물 지을 때 바로 도로에 붙여서 건축 행위를 못해요. 왜? 이미 일정 기간 거리까지는 건축 행위를 못한다고 이미 이게 팻말 써 있어요 벌써.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은 앞으로 도로가 될 땅이다 그 뜻이죠. 도로가 앞으로 넓혀질 계획이 미래에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지역이 뭡니까? 도시지역 뭡니까? 하나의 앞으로 이제 주상공록을 뭐 하는 얘기입니까? 개발하겠다. 그럼 도로가 그쪽으로 날지 잘 몰라요. 그때는 그냥 싹 밀 거 아니에요. 넓히든지 아니면 새로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개발할 거니까 그때는 적용치 않겠다. 그 말이죠. 두 번 농지증은 뭡니까? 한마디로 농사를 지으려면은 농지증을 발급하더라. 시구 운면장에게 신청하면은 시구 운면장이 즉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4일 이내에 합당하다면은 농지증을 발급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농사를 짓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도시지역이에요. 근데 농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개발할 거니까 싹 밀 거 아니에요. 그땐 필요 없다. 하지만 녹지지역 중에서도 나오잖아요. 녹지지역 안에 농지로서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 그러면 현재 그 농지가 그대로 보존되니까 기존에 농사 짓고 싶으면 하던 대로 농지증 발급받아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략하게. 10번 도시 군계획 시설에 대한 건축 제한의 배제. 이게 무슨 얘기죠? 저를 보세요. 용도지역에서는 용도지구에서는 도시 군계획 시설 그러니까 뭡니까? 54개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이름이 바뀐 그 54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용도구역은 적용을 한다. 그만큼 용도구역이 행위 제한이 건축 제한이 강하다.
여기다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싹 집어넣으면은 순간적으로 실수예요. 그래서 용도 구역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용도 구역 X라고 써주세요. 했죠? 자, 16페이지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넘어왔던 16페이지. 쌍가로 4번 1. 원칙 대통령령인데 가로 안에 하나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 원래는 국토법령 대통령령으로 건축 제한 등 행위 제한하는데 법대로 하지 않았다. 위반하면 2년 2천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이다. 국토법 끝나면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나오는 것을 하나하나 넣는 겁니다.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보세요. 용도 지역 위반 뭐라고요? 2년 2천. 용도 지역 위반 2년 2천. 그때마다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한꺼번에 하려면 양이 많기 때문에 할 때 이렇게 정리하면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